금일 사업 설명의 순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사업 설명회는 저희 상용모설 회사 소개, 그리고 리모델링 사업 실적, 그러니까 리모델링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왜 해야 되냐, 그럼 누구랑 함께 해야 되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시공 실적을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 시공 계획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 소개를 할 때 키워드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그중 하나가 해외 고급 건축 실적 1위 기업입니다. 거기에 맞게 지금 해외 공사 진행 현장으로 23개 현장으로 3조 5천억 정도, 그리고 입찰 및 검토 현장이 30개 현장으로 12조 2천억 원으로 지금 싱가포르, 두바이 주력 사업장을 활용하여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마리나 베이 샌드 호텔은 언론이나 싱가포르에 방문해 보셨던 분들은 한 번쯤 봤을 것 같은 건물입니다. 이 건물은 저희가 27개월 만에 완성이 되었고요. 피사탑의 그 기울기보다 10배 정도 높고 현존하는 최고의 건축 난이도가 높은 건축물입니다. 이 건물 잠깐 그냥 그 수요 배경에 대해 설명하자면은 원래 2007년도 입찰 당시 한 14개 회사가 입찰을 도전하였으나 제일 마지막으로 저희 쌍용건설과 일본, 프랑스, 홍콩 4개 업체만 초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2개 업체 같은 경우는 아예 이 공사 방법에 대해서 전혀 제시를 할 수가 없어서 2개 정도 포기하셨고요. 1개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 공사 기간 27개월 안에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거기서 중간에 포기하였습니다. 저희 회사가 이 프로젝트 관련해 가지고 최저 금액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단지 기울기 52도의 그 55층 건물을 27개월 안에 지을 수 있다는 상용건설의 의지가 필요히 됐기 때문에 우리 수주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옆에 오른쪽 사진 보면은 52도 건물의 사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옆에 오른쪽 사진은 그 건물 옥상 위에 그 350m 정도 되는 그 수영장이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제가 이 사업장은 초기 모브 할 때 그 싱가포르 해외 연수 신입사원 인솔 차원에서 가야 했을 때 한번 받는 현장인데요. 제가 갔을 때는 지금 이 건물이 있는 상태가 아니고 그냥 펜치 개발처럼 그냥 있는 상태였고, 그 건물 그 장비나 이런 게 많이 있는 상태였는데 이 건물이 있을지는 좀 상상을 못했습니다. 일단은 한번 기회가 되시면 싱가포르 가셔가지고 이 수영장 내 안에서 그 사진을 찍었으면 싱가포르 전경이 다 보이기 때문에 한번 가셔가지고 보시는 것도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제 두바이 현장 공사 현장인데요. 로얄 아틀란티스 리조트 레전스 두반도입니다. 이것도 공사 난이도가 그렇게 쉬운 편은 아니고요. 공사 규모는 한 1조 5천억 정도 됩니다. 지금 한 10월달 모습에 지금 전개이고 내년 초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 건물 자체도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건물 유지한 상태에서 이 건물이 중간에 철근을 넣어가지고 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이도 상당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완공된 건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고급 건축도 있긴 하지만 그 고급 호텔 등 관련된 그 리모델링 실적이 다소 좀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보이는 화면은 싱가포르 레플즈 호텔 화면이거든요. 이 호텔은 1887년 지은 곳이고 아시아에서 역사가 가장 깊고 화려한 호텔입니다. 그런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많이 훼손되어 가지고 준공 후 한 100년 후 싱가포르에서 국가 지정으로 해서 복원을 하자 결정을 한 상태였는데 100년이 지난 건물이기 때문에 도면이 한 개도 없는 도면이
거의 찾아볼 수 없었는데 쌍용건설이 그냥 단순 청사진 하나만으로 완벽하게 복원하여가지고 싱가포르에서 그 해자가 되고 있는 건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호텔 같은 경우에 있습니다. 지금 이게 오른 왼쪽에 보시면은 1967년 남산타워 호텔을 리모델링한 마냐트리 글로스타 서울 호텔입니다. 이게 국내 6성급 호텔로 리모델링한 현장이고요. 그 옆에는 엠버서드 서울 호텔로 이게 2020년 내부 항해로 발생해가지고 리모델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4개월 공사 기간을 거쳐 금년 초에 개관하여 운영 중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한국 리모델링 건축대전 우수상을 받은 건물입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본 제도 들어가서 공동주택 이거는 사업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기사 부분은 저희 쌍용건설이 가지고 있는 그 시공 실적에 관한 내용에 대한 내용이므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궁금한 실적 현장을 보면은 서울 현장이 4개 현장으로 974세대 완공하였습니다. 근데 974세대라고 생각하시면 작을 수 있지만 지금 대한민국 국내 공동주택 임원 실적이 14개 현장이고 약 2,300세대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거의 한 50%를 육박하고 있고 지금 리모델링 실적을 갖고 있는 회사들은 삼성물산, BL, ENC, 현대 옛날 대림산업, 그리고 두산, 대우, 포스코, 현대산업개발 7개 업체에는 지금 실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일 첫 번째 이제 궁금한 단지로서 이 서울 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방배 아파트 리모델링한 방배 예가 클래식입니다. 이 아파트는 국내 최초 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한 단지입니다. 단지이면서 이게 그 리모델링 전 사진이고 이 사진은 리모델링 후 사진입니다. 두 번째는 영등포구 당산동에 있는 평화아파트 현장을 리모델링한 당산예가 클래식입니다.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 1층을 필로티로 해가지고 한 개층 수직 증층을 한 최초 아파트 현장입니다. 이게 리모델링 전 사진입니다. 리모델링 후 사진이고 지하 주차장 신설된 장면입니다. 세 번째가 강남구 도곡동의 동신 아파트 리모델링한 현장으로 그 도곡예가 클래식입니다. 여기 384세대인데 이 현장은 처음에 재건축을 먼저 추진을 했습니다. 삼성물산 시공사로 선정돼가 진행하려고 했는데 이쪽이 3동과 4동 사이에 소방도로가 있습니다. 그 소방도로를 매입하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 사업성이 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재건축이 될 수 없는 상황에서 조합에서는 빨리 캐치하고 그 리모델링 조합을 다시 결성해가지고 지은 아파트입니다. 제가 여기에 제가 쌍용건설 한 20년 근무하고 있으나 제가 최초로 이게 첫 근무지가 여기 3년 동안 근무한 곳이기 때문에 많이 애착이 가고 그리고 이 현장 그 아파트 메트로 팔레스하고 좀 비슷한 면이 좀 있긴 합니다. 여기가 보면 타입이 10개 정도 있습니다. 18평, 29평, 30평, 38평, 54평 이게 그 25평, 40평, 41, 그러고 48평 그리고 70평 명령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여기도 처음에 그 주민들은 엄청 반대를 했어요. 이게 보면은 그때 그것도 강남이고 바로 옆에 보면 도곡네스하고 좀 시가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아파트는 그렇게 나는 편이 아니었는데 과연 리모델링 했을 때 그렇게 나올 겁니다. 여기도 제가 알기로는
2억에서 3억 정도, 그러니까 3억 중반 해가지고 지금 리모델링 완료된 것이고, 여기는 최고 호가가 지금 30억까지 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지난 지가 제가 2010년도에 준공하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또 이곳은 또 15년도에 또 리모델링 할 수 있는 단지이겠습니다. 타 단지보다는 조금 빨리 진행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게 효과를 더 좋은 지역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리모델링 전 사진이고요. 이거는 리모델링 후 지하주차. 그리고 이 아파트가 좀 특징적인 게 원래 6개 단지가 6개 동이 있었는데 한 개의 동은 조금 그 준공연도가 조금 차이가 있어가지고 그 단지만 그 재건축을 했습니다. 근데 한 동 재건축은 그렇게 그 뭐냐 시세나 이런 게서 따라가지는 못합니다. 그 바로 옆에 있는데 같은 리모델링하고 신축을 했는데 리모델링 시세가 더 많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그 마포구 현석 호수 아파트를 리모델링한 강선 애가 플레이스입니다. 이 앞면을 보시면 이 강은벽 앞에 이걸 지나가는 도로가 서울에서 그 도로가 정체가 많이 심한 강변북로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유수에서. 그래서 2층까지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고 거기에서 한강을 바로 볼 수 있는 아파트입니다. 근데 이 아파트 90세대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조합에서 요청한 거는 1층 세대도 그 앞에 한강 조망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한 상황인데 저희가 지금은 될 수 없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 필로티 규정 같은 자체가 좀 정립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 2층을 필로티로 만들고 그 2층을 수직증수가 최초의 사례이기 때문에 가능했고 지금은 필로티 1층밖에 안 됩니다. 정립상. 그러니까 이제는 필로티 2층으로 지을 수 있는 곳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리모델링 후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건 간단한 그 궁금한 그 광대 클래식 조합장님이 인터뷰 내용인데 특별한 내용은 아니고요. 그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이 그 집값의 상승을 위해서 리모델링을 하려고 추진한 사람이 많은데요. 그렇게 추진하다 보면은 그 조금 방향 이상에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거 환경 개선을 자동적으로 하게 되면 집값은 자동적으로 부수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냥 리모델링을 한다 해서 집값이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거 만들면은 충분히 집값은 자연적으로 올라가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가지고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진행하는 사업 실적 관련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착공 현장이 1개이고 진행이 8개 현장으로 9개 현장으로 서울 수도권 지역으로 10,000세대 정도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지금 그 송파구 오금동에 있는 오금 아나마 아파트를 리모델링하고 진행하고 있는 송파 더 플래티넘입니다. 이 아파트는 저희가 수준이 2007년도였습니다. 근데 이게 보면은 사업 기간이나 이런 게 좀 주변에 여건이 맞지 않아가지고 시간이 많이 걸린 사업쟁이지만 2021년도에 4월달에 착공을 하고 그해 일반 분양을 했는데 일반 분양가가 29세대도 최초입니다. 저희가 이때까지 4개 현장 같은 경우에는 다 1대1 재건축 리모델링이었지만 이 아파트부터 이제 일반 분양을 할 수 있게 29세대가 분양한 세대인데 분양시 분양가가 서울시에서 두 번째 5,200만 원에 분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판 상태고 올 초에 송파 성지 아파트라고 포스코가 짓는 아파트인데 거기가 리모델링하는데 거기가 지금 수직증축 최초입니다. 거기는 타일 기초가 아니고 진해력 기초다 보니까 그게 국토부에서 인정한 사례 지금 최초 지금 수직증축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가 일반 분양가 2,500으로 했습니다. 근데 거기가 지금 미분양 상태인데 뭐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29세대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시간이 지나면은 그게 그 조합 사업비로 가기 때문에 다른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그 분양 자체가 이제 조합이 될 수 있고 이제 시공사가 될 수 있지만 그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일반 분양 자체가 조합에서 분양하는 거예요. 저희 시공사에서 분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이거는 시간이 지났으면 충분히 그게는 그 가격에 받을 수 있고 그 지역이 물론 입지 환경은 그 다른 곳에 비해서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지만 충분히 6,500은 호가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제1 1기 신도시 최초로 시작한 분당구 한솔 5단지 아파트입니다. 지금 이주 진행 중인 거예요. 포스코 건설이랑 컨소시엄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단지가 한 1,570세대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384세대가 제일 많이 한 세대입니다. 향후 제가 볼 때는 이 아파트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제일 세대수가 많은 아파트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안양시 평촌 목련단 3단지 아파트 현장으로 여기는 건축 심의 인허가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는 서울시 송동국수국동 아파트로서 3개층 수직 증축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서울시 건축 심의 과정이나 이런 부분이 좀 잘 안 되고 있어서 지금 지연이 되고 있지만 충분히 3개층 수직 증축으로 해가지고 충분히 좋은 리모델링 현장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서울 동대문구 신탁극동 아파트 현장으로서 지금 이주가 한 80% 지금 진행되고 있으면 내년 2월에서 3월 사이에 이제 착공 예정입니다. 여기가 인허가 제일 빠른 현장 중 하나입니다. 이게 2019년도에 수주해가지고 지금 4년 말에 이제 착공을 진행하니까 이런 인허가를 받기가 어려운 현장인데 조합과 시공사가 많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경기도 강명시여서 최초 강명 최상하신 아파트로도 아파트 리모델링 현장입니다. 여기는 그 사업 실적이 없는 현대 엔지니어링이랑 컨소시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대단지로서 여기보다 한 1000세대 좀 부족하지만 한 2400세대를 대단지면서 도국공사가 한 8천억이 넘는 송파 가락일자 상용 아파트입니다. 현장입니다. 지금 4개 컨소시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저희가 주관사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금년도 상반기에 수주한 현장으로 인천시 최초 리모델링 현장으로서 인천 부계중 3단지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월에 지금 시공사 선정 총회를 통해 수주한 문정현대 아파트 현장입니다. 그 다음에 리모델링이란 무엇인가?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뭐 정비업체나 추진위에서 많은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부분은 간단하게 중요한 부분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지금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그 왼쪽에 보이는 내부 수리하는 거를 리모델링으로 생각하는데 옆에 보면은 지금 단지 전체를 하는 것도 리모델링입니다. 그런데 왜 내부 수리만 하는데 리모델링 분담 가격이 높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 리모델링 공동주택 리모델링이라는 것은 사업 면적 증가 그리고 그 건축 외관 변경으로 건축 외관 변경도 하고 있으며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때문에 이 순수하게 자기 집을 고치는 부분이 아닙니다. 전체 그 아파트 단지를 바꾸는 작업이기 때문에 분담금은 그 개인이 집을 수리하는 만큼 들지는 않습니다. 그건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이고요. 지금 만촌동 메트로팔레스 지금 추진하는 단계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추진위원이 구성되어 있고 그 추진위원이 구성해서
동의의 징구를 지금 받는 단계인데 현위치가. 그리고 추진위원회 자체가 법적인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를 갖추려고 조합생각을 받으려면은 동의서가 67%가 나와야 됩니다. 그 6.2조를 받기 위해서 지금 작업을 시행하고 있는 거고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번에 동의를 하면 모든 게 다 끝났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그렇지 않고 재건축하고 달리 여기 뭐 밑에 보시면 리모델링 허가시 다시 75%의 동의를 받았고 진행을 해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의를 한다 해서 사업이 다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리모델링과 재건축을 비교한 상황입니다. 리모델링과 재건축 간단히 보시면은 리모델링은 그 기존 건축물 유지하고 하다 보니까 그 정부에서 정책 자체가 다 완화되어 있습니다. 기부채 제한도 없고 분양가 전면 제한도 없고 초과이익 상도 없고. 이유가 뭐냐면은 사람들이 그 재건축하고 리모델링을 보는 시각이 재건축이 대안을 리모델링이라고 보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재건축은 일단 전통의 시장이고 표준화되어 있고 그러니까 경제 타당성이 엄청 중요하지만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미완의 시장이고요. 그리고 그 단지 자체가 표준화될 수가 없고요. 그리고 기술적인 난이도가 엄청 높은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이렇게 완화하면서 진행하고 장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리모델링 사업 방식은 수직, 수평, 별동주택이 있는데요. 수평등지가 별동이 똑같은 놈입니다. 근데 일반 분양이 있기 때문에 별도축도를 하는데 수직정책이 지금 국토부에서 아직까지 발표 결과가 안 나는데 그 결과가 나와야 리모델링은 어찌됐든 수직정책이 되지 않으면 사업성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이 별도정책을 하게 되면 분명히 그 전용 면적을 그 조합원들이 가져갈 뿐인데 일반 분양을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직정책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수직정책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뭐 정부에서 어떤 책임 소지를 따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그런 거지 수직 정책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수평 중적 같은 경우에는 전용 면적 40% 이내의 앞뒤 옆으로 늘어난 부분이고 수직은 최대 3계층까지 올릴 수 있고 그리고 별동 중축은 그 조합원의 부담금을 감소하기 위해서 그 여유 면적에 그 신축을 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죠. 이 내용 보시면 제가 설명한 그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기존 면적의 증가 부분 밑에 3개 40% 늘어난 부분은 조합원 면적, 일반 면적 합친 겁니다. 이게 실제 조합원만 늘어나는 부분이 아닙니다. 만약에 1대1 하신다 그러면 조합원 부분이 다 하겠지만 일반 분양을 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떻게든 분담금을 최소화시키셔야 되니까요. 그 부분이 있으니까 그건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왜 리모델링인가? 리모델링 관련해가지고 여러가지 신문 기사 나온 걸 좀 보여줘 봤습니다. 일단은 뭐 리모델링을 하는 이유는 단지 그밖에 없습니다. 이 재건축 사업성이 안 나오기 때문입니다. 재건축 사업성만 나온다면 리모델링은 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제1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지금 뭐 2024년도에 그 특별법을 만들어가 진행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1기 신도시만의 특별법을 만들면서 진행하기는 힘들 겁니다. 지방이나 서울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거기 반대 세력도 있을 거고 그것도 1기 신도시 같은 게 문제점이 뭐냐면 다 될 수는 없죠. 그게 보면은 리모델링 하는 곳이 있고 재건축 하는 곳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만약에 이제 그 1기 신도시를 이제 만들 때도 보면은 주변 인프라 같은 경우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만들어 놓은 도시이기 때문에 그게 그 학교나 이런 부분 때문에 쉽게 재건축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거는 그 리모델링 경제적인 효과가 그냥 저희 진행하는 사업장을 두고 이야기를 한 거고요. 지금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작년까지 이제 하여튼 집값이 많이 오르는 상태였고요. 그걸 보면 아까 오그만한 아파트 현장 같은 경우에는 54% 올랐어요. 근데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한 14.3%밖에 안 됐습니다. 이 리모델링 호재 때문에 이 정도 오른 거 효과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걸 기대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제가 그냥 단적인 예를 보여주기 위해서 설명드린 건데, 저는 실무 투자 자산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1972년에 세금 50원짜리를 사지 않고 그냥 50원을 가지고 있어서 그냥 50원입니다. 근데 50원을 구입하고 뒤에 2022년에는 1428회의 그 실무투자 상승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건데, 그 지금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가지고 실무투자를 하셔가지고 충분히 자산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리모델링이라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 새우깡을 이야기하신 거니까, 새우깡을 표현한 거니까 너무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단은 평면이 중요하겠죠. 평면 같은 경우 이거는 저희가 진행하고 강명철산 하시는 아파트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은 욕실도 2배가 되고요, 가족실 공간 이런 부분이 다 늘어나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그 설비나 구조 같은 새롭게 다 교체됩니다. 그 부분도 효과가 있고요. 신축과 똑같이 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단지 기존 구조물을 이용하는 것 뿐이지 뭐 신축과 다르게 간다 생각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같은 경우는 한남더위는 한번 들어보신 것 같아요. 지금 오늘 뭐 한남 2구역 관련해 롯데하고 대우건설하고 시공사 선정을 할 예정인 곳인데요. 여기가 좀 다르게 지금 한남더위도 재개발 재건축으로 분양된 곳인데요. 여기가 평면이 좋아가지고 분양가가 높은 게 아닙니다. 단지 저기 입지적인 한계, 여러적인 한계가 높기 때문에. 근데 평면은 똑같습니다. 보면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사업지마다 충분히 뭐냐면은 제가 처음에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그 표준화되는 사업장이 아니다 보니까 단지별로 충분히 특성에 맞게 평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하기 나름입니다. 찾아먹기 나름입니다. 그리고 이건 정책 방향. 이 보면 처음에 리모델링 시행 시에는 증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주거 면적 30%를 증축한다는 꼭 완화되었고요. 그리고 20년에 15년, 그리고 동의율도 80에서 75%, 그리고 세대수도 10%에서 15%까지 늘릴 수 있게. 예. 계속 한다는 거는 그만큼 리모델링을 장려를 한다는 거는 그만큼 재건축이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 부분을 좀 감안해달라고 하는 거 보니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도 좀 사람들이 다 질문 항상 이야기하는데, 기존 구조물을 이용하니까 시초가 틀리지 않겠느냐. 근데 절대 국토부나 정부에서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정부의 법적인 게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구조물 시초과 구조물을 똑같이 취급해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임의로 뭐 다르게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당사 같은 경우에는 그 기존 건축물을 가지고 도비에 맞게 보강이나 이런 걸 다 해가지고 신축과 동일하게 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적용 관련해가지고 여기 대구 만촌동 팔레스도 2003년도에 입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직 전체 다 설치되어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모든 건물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의무 적용을 받기 때문에 모든 건물을 다 스프링클러 설치를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이제 말씀 많으신 게 층고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근데 이 아파트도 물론 이제 철거를 하고 가보면 알겠지만 세대별로 층고가 다 틀립니다. 층고 똑같을 수도 없습니다. 보시면 알 겁니다. 그건데 근데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그 기존에 들어가는 기간 배관이나 이런 거는 양쪽으로 좀 돌리고 중앙 쪽 개방각을 내기 위해서 우물 청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막상 그 사람들이 그 샘플하우스에 가서 보게 되면은 낮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낮은 게 아니고요. 그냥 자기가 살고 있던 평면이나 이런 게 좀 변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지, 원래 기존에 살고 있는 천정 그대로 유지하고 시축을 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단열재 같은 경우에도 많이 발달돼 가지고 지금 한 190mm 정도를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아파트 문제점이 보면 지하 3층까지 되어 있지만 지하층하고 바로 연결되는 엘리베이터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도 리모델링에서 충분히 구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뭐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는 뭐 거의 한 1.2 원래 지금 청구 90년대 초반 아파트들은 지하 주차장이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 한 대 미만인데 여기는 주차 대수가 부족하진 않지만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거기 신축에 맞게 똑같이 주차 시설이나 이런 걸 다 특화해가지고 진행합니다. 그 장면이 있는. 그리고 지상층에는 지금 차량을 두지 않고 다 공원화 시켜가지고. 그리고 지금 이것도 좀 어쩔 수 없이 이제 시공사가 이제 수주를 하려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쓴 중에 하나인데,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가락 1차 쌍용 아파트 스카이 커뮤니티 저희가 제안하는 겁니다. 이게 충분히 가능할 수 있으니까 대부분 요즘에 커뮤니티 때문에 집값이 또 요인을 많이 작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아파트도 뭐 커뮤니티 시설이 없는 건 아닌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최신화돼서 만들 예정이니까 거기는 똑같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외관은 지금 보면 그 해가지고 지금 도색으로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최초 그 외관은 저렇게 했지만 마지막 최종안 이렇게 그 조합을 의견에 맞춰서 지금 시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초 제안한다 해서 그대로 진행되는 거 아니에요. 조합원의 분명히 의견이 반영되고 거기에 맞는 트렌드에 맞게 진행해가지고 외관 특화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리모델링 그럼 과연 누구하고 해야 되냐? 뭐 저희 쌍용건설이가 쌍용건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실적을 보면 알 수 있을 건데 리모델링을 한 20년 동안 진행해왔기 때문에 저희가 최초 타이틀 다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좀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시공 능력을 가지고 있는 곳은 저희 회사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곳, 그리고 남들이 다 할 수 있는 곳에는 일반적인 회사도 지금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고의 그 난이도가 좀 높은 그 지역의 아파트는 저희가 조합에서 저희를 따로 부르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기술력 일단 스마트한 기술력 이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뭐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스마트한 부분을 그 현장에 똑같이 적용합니다. 현장에 뭐 별개 적용하지는 않고요. 같은 경우에 3D 스캐닝을 통해서 지금 5만원을 통해서 지금 바닥 현황 다 체크해가지고 진행하고 있고요. 이거는 전체적인 실측을 통해가지고 어떻게 골조공사 정밀적으로 다 하는 거고요. 이건 한번 보시게 됩니다. 근데 구현하면은 그 보이기 보면 그 안경을 끼고 그 QR 코드를 찍어두면 그 안에 있는 내관의 그 시설이 다 보이기 때문에 어느 쪽이 부족하고 어느 쪽이 잘못되어 있다는 걸 체크를 하면서 공정을 진행합니다. 그냥 함부로 공정을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똑같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타 건설사는 이 시공 계획이나 사례 같은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실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 회사는 이 경우가 있어가지고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화면이니까 똑같습니다. 시공 계획이나 계획 자체는 거의 똑같습니다. 예. 단지 세대 수하고 규모에는 차이가 있었고 이 똑같은 사례니까 오늘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째 리모델링 전산이고요. 주 밑에 주철이고 주차장 지붕층 철거하는 과정. 그리고 소음이나 이런 건 저희가 매직 판넬을 설치합니다. 매직 판넬 같은 경우에는 우리 회사가 최초로 도입한 아이템이고요. 이 매직 판넬 같은 경우에는 고급 호텔, 백화점 사용할 때만 사용하는 자재이기 때문에 이게 소모성 자재이기 때문에 비용도 엄청 많이 듭니다. 근데 저희가 이걸 층간 소음이 주변의 먼지나 소음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매직 판넬을 설치하여 철거합니다.
지금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철거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반 핸저스 쳐가지고 그냥 막 철거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좀 거기는 먼지도 엄청 많이 나고 손도 많이 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내부 지붕층하고 철거 작업을 진행하는데 매직판에 설치한 안에서 매직판에 다 설치되면 그 안에 있는 내부 자재 등을 다 철거 작업을 합니다. 그 철거 작업이 끝나면 마감 처음부터 이제 매직판을 철거를 하는 작업이고요. 그리고 완료된 상태고, 그리고 이제 지하층계 개설하기 위해서 이제 흙막이나 가시적 공사를 진행하는 작업이고, 그리고 지상층에도 이제 작업을 해야 되니까 공간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탑다운 방식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지상에도 공사가 해야 되고 지하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작업 환경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설명한 지상 지하 불쪽 공사 병행한 사진이고요. 그리고 완료되고 내부 마감 설치하고 완공된 사진입니다. 이거는 기존 건축물 안전성 확보하는 장면을 몇 가지 가져왔습니다. 기존 건축물을 보수 보강하기 때문에 공사비가 많이 드는 겁니다. 근데 기존 건축물을 보수 보강하지 않으면 비용같이 그렇게 재건축, 재개발 차이가 없는데 리모델링 공사비가 많이 든 이유가 보수 보강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보시면 다 하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안전시설물 이런 거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제 해놓은 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보여준 거에 대해서 이제 지금 진행하는 사업장을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5만 원 아파트 지금 리모델링 전이고요. 지금 보면 매직 판넬하고 시스템 기계 설치하는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 완전히 다 매직 판넬 다 설치되는 겁니다. 이 안에서 뭘 하는지 잘 모르죠. 사람들 주변에서. 그리고 안에 가구나 배관이나 이런 걸 내장재 다 철거하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완전히 뼈대만 남는 거죠. 그리고 이 안에 보면은 계단실 철거이기 때문에 가설 계단을 설치해야 공사할 수 있게 가설 계단 설치하고, 지금 저거 하는 게 물청소 이제 이게 균열이나 오염이 됐을 상황이 있으니까 물청소를 다 하는 작업이고요. 그리고 매집판넬은 처음에 이제 그 철거층 한 세대부터 계속 내려와가지고 매집판넬 해체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지금 코아 같은 경우에 이게 보면 약간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철거를 보강해가지고 하는 장면이고요. 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세대대별에 그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이제 잭스폴트 같은 가시설 해가지고 하는 거고, 그리고 그 안에 이제 균열이나 이런 걸 방지해서 체크를 먼저 하는 작업입니다. 이게 탄소 보강이나 균열 보수 작업하는 작업입니다. 이거는 이제 주차장 하기 전에 이제 흙막이, 이건 통상 좀 많이 보셨을 건데 일반 그 현장에 보면 다 보이는 장면이고, 대면 마지막 저렇게 되는 장면이고, 뭐 이건 소음이나 이런 걸 유지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보여지기죠. 이건 그렇게 효과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 뿐이지. 그리고 이거는 전기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점검하고 설치를 다 하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10월 정경인데 지금 깽통 보시겠죠? 지금 이제 중축 올라가는 이 부분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고, 밑에 지하층 같은 경우에 지금 터프하기라는 저기 구멍 있는 게 흙이 나오는 장면이에요. 지금 탑다운 방식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4월 달에 그 물조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12월에 준공하고 24년 1월 달에 이제 입주할 예정입니다. 뭐 이거는 뭐 다음 사업장이 이 사업장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좀